첫 번째 보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이 두 상이에요. 예, 알렉산더 대왕이죠. 지금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 중간기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등장한 거죠. 그 그리스 제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마게도니아, 마세도니아라고 하죠. 그쪽 출신인데 그쪽 그리스를 그리고 또 페르시아를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국을 만들어서 있는 어떤 것들이 발생했냐면 헬레니즘이 발생했죠. 그 헬레니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융합된 하나의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상을 보면은 특이한 점을 혹시 발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두 상이거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두 상을 보고 특이한 점이 있는지 우리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획기적인 스타일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고 획기적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염이 없어요. 그 전까지 왕들은 수염이 덥수룩해, 남성미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수염이 덥수룩한데 이 알렉산더 대왕 때 수염이 없는 상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게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 하드리안 황제까지 황제들의 유행이 수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 500년간의 시대의 황제들은 수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이한 게 이게 초기 후기가 나누니까 알렉산더 당시 그리고 얼마 안 돼서는 알렉산더가 경험이 많은 노련한 어떤 영웅의 모습, 그런 모습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알렉산더 대왕을 젊은 소년의 모습으로 묘사를 해놔요.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있어서 신의 모습으로 바뀐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격화가 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 보면 이것도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상인데 지금 여기는 없지만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냥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대부분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랑스라고 하죠. 장창부대. 물론 그거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 알렉산더 모습이 사냥하는 모습이죠. 지금 창은 손에 없지만 이 자세가 사냥하는 모습이고 이게 벗었다고 얘기해서 조금 외설스러운 게 아니라 이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이란 얘기예요. 우리랑 등급이 틀린 거예요. 레벨이 다른 존재예요. 신의 모습들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들을 보면서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옷을 입었는데 로마 황제들은 거의 반나체예요. 그 얘기는 그 로마 황제가 사람이 아니라 신의 레벨에 들었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 사냥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까지 다 통합해서 하나의 제국을 만들고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이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금화예요. 스타텔이라고 하죠. 14번. 이건 아테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알렉산더 시대에 만든 금화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금화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 이 금화를 발굴을 했게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무덤에서 많이 발굴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알렉산더 사후에 이 헬레니즘에 속한 문화권 가운데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덤에서 알렉산더 금화가 나와요. 근데 왜 나오냐면 노잣돈으로 쓰려고.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스틱스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스틱스 강을 건너갈 때 뱃사공이 카론이죠. 돈을 줘야지 건너가지. 무섭게 거기도 이제 죽을 때도 돈이 필요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카론한테 주는 노잣돈으로서 금화를 무덤에 넣어두죠. 이것들이 이제 이 헬레니즘에 속한 국가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재미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노잣돈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냐면 삼국시대까지 추정해서 나와요. 삼국시대까지 추정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노잣돈 문화가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 영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이전 시대에 중국의 그 지전 문화 그리고 또 돈나무 신앙이 있어요. 무덤에다가 돈 묶어놓은 것들, 돈을 태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노잣돈 문화가 중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중국에서는 그 노잣돈 문화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추정이에요. 중국 자체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인도와의 교류 가운데 그리고 인도와의 교류 가운데 있었다면 당연히 인도까지 간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영향 가운데 충분히 노잣돈 문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생각들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교회에 왔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믿는다는 의미, 천국이라는 의미, 아니면 목사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사실은 절 보고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무당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구별해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특별히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 성경에서는 현세하고 내세하고 같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세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들이 공짜 티켓을 얻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아니죠. 로마서 보시면 알고 있죠. 결코 이것이 공짜 티켓으로 여겨지지 않고 나라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나한테 나타나는 모습들이 전혀 달라지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랑 비교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